プランには機能的社会主義という意味ですね。何をですか、このメカニズム. 이 메커니즘, 이 그림의 이 도식을 칼 폴라니는 기능적 사회주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機能的ファンクショナルの意味は意思決定に参加し、そして実際にそこに自分が関わっている参加型というふうに考えることですね。 그러니까 기능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메커니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모든 인들이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어떤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 참여형 어떤 이 사회 질서를 기능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こういう考えをポランニーが発表したのが1920年代です。 이와 같은 생각을 문헌을 통해서 공표한 것이 1920년대였는데요. 칼 폴란이 1920年代. 20年当時、ミーゼス、ハイエク、今の新古典派のゴーヤというのはね、彼らが、計画経済は不可能であるということを唱えていた。 여러분 잘 아는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제스라든지 하이에크와 같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 패러다임의 뭐 원조라고 부르는 이들이 1920년대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망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칼 폴라니는 이와 같은 이른바 꼬뮌과 생산협동조합과 소비협동조합 간의 이 3자 간의 어떤 연합, 공동적 의사결정, 이 공동적 의사결정이 복수 존재하는 하나의 어떤 국민국가, 그리고 이 어떤 이 생산협동조합의 이 국민적인 어떤 연합, 소비협동조합의 국민적인 연합, 지역의 자치조직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연합들이 서로 큰 틀에서 이른바 생산에 대해서 조정하고 소비에 대해서 조정해내는,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어떤 본질적으로 생산과 소비 사이에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의사결정 시스템 참여와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 사이에 항등식이 나타나게 하는 것, 뭐 이런 점에서 충분히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하나의 기능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 칼 폴라니는 설명을 했는데, 이와 같은 구도를 통해서 미제스라든지 하이에크와 같은 현실 경제체제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른바 비판에 대해서 재비판을 하는, 이것이 바로 칼 폴라니의 논거입니다. 結局ポランニーの結論はソ連型中央集権的な経済計算は不可能だけれども、機能的なこういう形であれば可能だ。 이와 같은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소련형, 소비에트형의 어떤 그런 계획 통제형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G와 P와 C는 수평적이거든요. 굉장히 분권적이거든요. 그리고 생산량을 통제하는 것은 완벽하고 합리적인 전지전능한 어떤 중앙정부가 생산량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대표와 소비자의 대표가 함께 서로 사전적으로 이른바 생산량을 결정하는 이런 어떤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소비에트와는 전혀 다른, 소비에트형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것이 칼 폴라니의 골자입니다. ポランニーはマルクスの共同組合論は多分知らなかったと思います。 폴라니는 이 당시 이 논의를 전개할 때 막스의 어소시에이션, 오늘 우리의 주제인 막스의 협동조합 이론을,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식견들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しかし先ほど考えたこのマルクスの最終的なアソシエーションの形、これと非常によく似ていますので、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막스의 어떤 협동조합의 국민적 연합 체계, 아까 내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는데요, 이 시스템과 방금 폴라니의 그 P와 C가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맥을 같이 하는, 좀 유사한 부분이 크다는 겁니다. これからさらに研究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이 점을 내가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이 인천대학에 있으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폴라니와 칼 막스와 폴라니 사이의 어떤 이론적인 이 연속성과 단절성은 무엇인지를 앞으로 나의 연구 과제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정리를 조금 한 2, 3분만 조금 하자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막스의 용어법에 익숙하신 분이 제가 볼 때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 중에 사실은 좀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터미널리지, 용어법 때문에 조금 갑갑해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소외라든지 물상화라든지 또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전국적 기구 또는 뭐 이런 소비자 연합 또는 생산자 연합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 조금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었으리라고 봐지는데 막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 사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여러분들 조금 마르크스주의 정치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화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마르크스 교수님이 강의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좀 말씀드리자면 막스는 생산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협동조합이라든지 신용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다 같이 하는 그러니까 다 같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고 생산의 결과물을 공동으로 평등하게 분배하는 이른바 생산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을 가장 이른바 이상적인 협동조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생산 협동조합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산을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미래사회 생산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바로 막스인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의 어떤 협동조합 공장 하에서 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노동하는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생산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생겨나죠. 그러면 그 이익이 주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10억이 이렇게 있으면 10억을 가지고 생산 도구를 사고요. 노동력을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M이 M-가 돼버려요. 이 M-는 M보다 크죠. 당연히 10억이 한 15억으로 이렇게 불어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본질인데 그러면 이 M-를 가지고 이와 동일한 어떤 생산과 그 다음에 M--M으로 시작하는 이른바 추가 투자들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생산 규모보다 이때 생산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바꿔 말하자면 자본주의적인 기업은 자기가 생산을 통해서 창출한 어떤 이익을 자기의 어떤 생산 규모의 확대와 그 다음에 때로는 자기의 어떤 사치적 어떤 소비나 또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여러 외생적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자기 사적인 어떤 사내유보로 축적해 놓는 것에 반해서 이른바 생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의 대부분을 자기와 동일한 어떤 형태의 쌍둥이를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막스의 협동조합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천적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동일한 어떤 운영체제를 공동소유, 공동경영, 공동노동 이 운영체제를 주요 원리로 하는 협동조합 공장을 또다시 만들어내는 데에 이익의 대다수를 활용하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전반 모든 제반 산업에 이와 같은 협동조합적 생산 자체가 일반화되면 그들이 창출해내는 이익을 가지고 협동조합의 또 협동조합 그러니까 모든 협동조합들이 무정부적으로 생산에 임하지 않도록 협동조합의 어소시에이션이 너희들은 우리 사회 전체 소비량이 한 100 정도 되니까 너희들은 한 100 정도 딱 맞게끔 생산하라. 너 이 산업의 소비는 한 80이니까 80에 맞게끔 생산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어소시에이션이 또다시 만들어지는. 그래서 한 나라의 또는 한 도시의 생산 자체가 협동조합적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실천적인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어소시에이션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다. 라고 본 것이 칼 막스의 협동조합.
이제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 전체 협동조합적 생산이 이 전체 사회에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정치를 노동자가 주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오늘은 이 마찰 선생의 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 사회 영역에서 협동조합적 생산을 지배적으로 편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이 노동자 정치가 활성화되고 정치 권력 자체를 노동자들이 쟁취했을 때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전 사회화를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막스의 주요 논점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막스에 있어서의 어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적 생산 그리고 그 협동조합적 생산의 일반화는 결국은 좀 정치투쟁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노동자 정치에 의해서 권력을 잡을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생산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여러분들 참고로 그냥 제 생각을 좀 얘기 드릴게요. 막스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노동자 계급이 잡았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권력과 무관하게 밑에 있는 정치를 상부 구조라고 그러고 경제 공간을 하부 구조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생산 협동조합 자체가 각 제반 산업으로 이렇게 일반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오히려 정치 세력의 어떤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고타강정 비판의 곳곳에 사실은 오늘 주목하지 않은 곳곳의 영역 센텐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구조로 협동조합적 생산을 전 사회에 일반화시켜내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을 노동자들이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마찰 선생의 이야기는. 그런데 막스는 꼭 그런 어떤 것들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협동조합적 생산을 일반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동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런 노동자 계급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 생산의 지배자가 되면서 오히려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와 같은 어떤 메커니즘도 사실은 막스는 여러 문헌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마찰 선생님의 교수님의 막스의 어떤 협동조합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도 약간 뭐 이런 바다 제비 이런 거 저도 조금 통역하면서 조금 약간 좀 뭔가 좀 그랬는데 칼 폴라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칼 폴라니에 있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서로 생산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생산량과 소비량 사이의 항등식을 도출해내는 것. 이게 바로 기능적 사회주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경제는요. 여러분 잘 안다시피 시장 경제의 생산과 시장 경제의 소비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과 소비량 사이에는 반드시 부등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생산자가 소비자들의 모든 의중을 다 간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90 정도라고 한다면 생산이 100이거나 생산이 90일 때 소비는 100 정도 같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인격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과 소비량 사이는 이렇게 부등식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류 경제학이라든지 시장 경제의 주요 원리는 자 100과 90의 이런 어떤 불균형이 보여도 좋다. 중간에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비저블 핸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가격의 상하 운동만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100과 90 사이의 불균형은 100과 100의 균형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 가격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논의하는 주류 경제학의 핵심 골자이고, 시장 경제는 가격의 상하 운동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 사이의 양적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현실의 경제에서는 시장 가격이 아무리 상하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가격의 상하 변동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현실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허구입니다. 그런 반면에 폴라니는 생산과 오히려 소비자가 사전적으로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신뢰해서 생산과 소비자가 함께 만나서 이른바 가격의 상하 운동과 같이 사후적으로 생산량과 소비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해내는 것.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매칭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 이걸 이른바 칼 폴라니는 기능적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주의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주의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는 어떤 방식을 시장과 가격에 맡기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른바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 생산자와 소비자는 무엇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른바 협동조합으로 연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칼 폴라니는 기능적 사회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마차스 교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의 좀 골자였는데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워졌고요. 지금 뭐 사실 이게 수급 불균형 이 부분도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조금 제가 풀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우리 남은 시간에 우리가 조금 토론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이해가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시 좀 보완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소프 가서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 모처럼 또 귀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자기 간단한 성함이나 소속이나 뭐 이런 걸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얘기하시죠. 네, 저는 오늘 처음 왔고요. 그 황동욱님의 소개를 해가지고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다음에도 참여 계속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이희태라고 합니다. 그 질문, 그 일본 쪽에 협동조합의 형태에 대해 현실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그쪽은 뭐 얼마나 발달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달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성공했다라는 그 협동조합을 갖다가 사례로 들어가지고선 공동 소유라든가 공동 경영이라든가 공동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본의 그런 어떤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 日本で今日のですね、生産協力組合という実験というのはどれだけやっぱり一般化されているのかが知りたくてですね、もしそういう事例、そういう実験がございましたら、どのように共同所有、また共同分配、また共同経営が実現できているのか、一つの事例を挙げていただきまして、説明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消費者協同組合という形ではかなり普及しています。 일본은 이 소비자 협동조합의 왕국이라고도 보통 부르는데요. 소비자 협동조합은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일반화되어 있어요. 어느 선진국보다 소비자 협동조합의 이른바 파워도 굉장히 세고 그렇습니다. 背景には環境に優しい消費、それからフェアトレード、こういう概念があると思います。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에 친화적인 어떤 소비 또는 어떤 페어 트레이드, 뭐 공정무역,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하는 어떤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은 굉장히 저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죠. あとは演劇、音楽、そういうものに対する支援と普及も行っています。 또는 뭐 연극, 음악 등등 이른바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활동, 뭐 이런 것들도 일본의 소비자 협동조합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韓国と比べて数字的な比較はできないんですけれども、感覚的に日本もかなり盛ん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労働者協同組合、今のその話は勝利の、彼は労働者協同組合の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ね。で労働者協同組合になりますと、大規模なものは非常に少な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노동자 협동조합은 사실 아직까지 그다지 눈에 띄는 그런 어떤 조직체는 그다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대규모로는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ただ、数十人集まって、例えば介護の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を作ったり、それからお弁当の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を作ったり、そういう小規模の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という形でのアソシエーションが増え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오늘 막스적 맥락의 생산협동조합을 워커스 콜렉티브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워커스 콜렉티브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공장 또는 뭐 전자부품 공장 같은 거대한 어떤 그런 제조 기업으로까지는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도시락을 만드는 노동자 협동조합 또는 뭐 화병을 만드는 노동자 협동조합 볼펜을 만드는 협동조합 등등 이런 어떤 경공업 수준의 어떤 그런 제조업을 영위하는 그런 노동자 협동조합은 굉장히 이른바 오늘 얘기했던 노동 공동 소유, 공동 경영, 공동 분배의 어떤 원칙이 잘 견지되면서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뭐 일본 하면 기계라든지 정밀 기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워커스 콜렉티브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モンドラゴンのような組合員数が8万以上、ああいう大規模なものは日本ではない。 스페인의 몬드라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 8만 명 이상의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전자, 심지어는 석유화학 같은 이런 어떤 중공업 부문에서도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막 그와 같은 몬드라곤형의 어떤 어소시에이션은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괜찮으세요? 네. 예. 자, 또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선악동에 살고 있는 소순길이고요. 순균 형님이 이렇게 강의 좋은 거 있다고 해가지고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시한다는 것은 그 노동자들이 어떤 사회 변혁 주체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보면 뭐 자본주의도 어떤 몇몇 사람들의 자본가들의 계속해서 하지만 문제점이 있고 소련에서 사회주의도 계속 어떤 나라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했을 때 그게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막스가 그 노동자들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싶거든요. 今日のそのアソシエーションというものをですね、担っていくその主体としてマルクスはその労働者というふうに主張してた私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労働者だけでいわゆるそのアソシエーションのその活動をして必ずその成功できると保証できるのか、いわゆるその労働者だけじゃなくていわゆるそのマルチチュード市民の複合的な主体によってその生産協同組合が結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話に聞こえるんですよ、彼の話はね。労働者だけでいわゆるその生産協同組合を担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かと。もしそうだったらば労働者のどういうその本性にそのマルクスは期待してたんでしょうかという。
マルクスの時代のアソシエーションっていうのがまだ非常に未発達なんですね。 막스가 바라봤던 시대, 직접 바라봤던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발전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단계의 조직체였습니다. 生産者協同組合として、労働者を核とするものと、それからまだ熟練工を、核とするような協同組合、あとは、こちらでいう、生産者協同組合、こういうのは混在してます。 마르크스가 밑에다 교도組合. 네. 그러니까 막스가 직접 관찰했던 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른바 미숙련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결성한 어떤 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이고요. 그다음에 숙련공들,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에서 아주 고임금을 차지하고 있는 숙련공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떤 협동조합이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생산자 협동조합. 이제 각 개별 영세 자영업자들이 공동 출자하고 공동 경영하고 공동 분배하는 이런 어떤 생산자 협동조합, 이 세 가지 패턴이 막스의 눈에 띄쳤는데, そういう中で、労働者生産協同組合に力点が置かれたと思います。 그 중에서도 숙련공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이 아닌 노동자 일반 미숙련 또는 노동자 협동조합에 막스는 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두었죠. ここで見て分かりますように、消費者協同組合ですね。これもマルクスは入れて考えています。含めて考えています。つまり再生産の連関を担うすべてをアソシエイトしていくという構想がマルクスの中にあった。 막스는 역시 소비 협동조합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동자 협동조합에 의해서 생산된 것을 뭔가 조직화된 어떤 소비 주체들이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노동자에 의한 어떤 생산 협동조합의 생산물을 팔기 위해서라도 소비 협동조합의 위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막스는 소비 협동조합까지 동시에 포괄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ただマルクスは熟練工の労働組合というのはこれは非常に時代を引き戻す意味しか持たない。それから生産者協同組合もこれ結局は大企業によって潰されていく中小企業が集まっている将来性のない協同組合。 그러니까 숙련공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숙련을 가진 사람들만의 어떤 이기주의를 위한 이기주의적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협동조합으로 막스의 눈에 비쳤던 것 같고, 그다음에 생산자 협동조합도 이른바 중소영세기업들의 연합체로 보인, 결국은 중소영세기업체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결성되기 이전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생산 단계에서는 이른바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또 착취하고 탄압하는 그와 같은 악덕 영세 자영업자들의 또 연합체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협동조합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막스는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이제 기대를 하고 또 방점을 찍고 오랫동안 이제 천착하고 관찰해 왔는데, そういう意味で労働者生産協同組合に力点が置かれ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やっぱり再生産の全関連部門のアソシエーションということは考えていたと思います。 それで先生いわゆる労働者だけがいわゆる参加するんじゃなくて、市民が参加してもダメですか？いえ、多分そういう質問だと思いますね。それはもう最初から参加を考えています。マルクスが最初に携わって